예, 12주차 강의입니다. 예, 12주차 강의는 MPLS에 대한 강의입니다.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미국에 있는 서버의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보통 뭐 그 정도 되면은 그 중간중간에 라우터를 한 10개 이상은 거칩니다. 교차로를 한 10개 이상은 거치는데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그 패켓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교차로를 10개 이상 거치면서도 패켓이 그렇게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MPLS와 같은 아주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라우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속 라우터의 원리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은 지금 13주죠. 13주인데 12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1주가 늦어졌는데요. 그러면은 14주, 15주는 전달 계층, 4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TCP와 UDP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6주차, 마지막 주죠. 16주차의 기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원래 15주차까지만 하면은 이제 수업 조건을 만족하는데 우리가 1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16주차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말고사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고사 본 이후부터 모두 다 기말고사에 포함됩니다. 범위가. 나머지 강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게 이제 12주차가 아니고 13주차가 되겠죠. 이게 14주차가 될 거고요. 이게 15주차가 될 거고 얘가 16주차가 됩니다. 이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는 고속 처리가 가능한 라우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곧 라벨 스위치드 라우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라벨 이 용어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라벨 스위치드 라우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은 고속 하이스피드 IP 포워딩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딩이라는 것은 이제 교차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쪽에서 들어오던 차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교차로를 지나는데 얼마나 빨리 통과시키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 통과되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까지 얼마나 빨리 통과시키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도 있죠. 도로가 이 교차로를 만나면은 이렇게 만나면은 동서남북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 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또 교차로가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차가 이제 여기서 와서 교차로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교차로를 지나서 이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이 교차로 사이에 이게 이제 이 구간은 이게 이제 링크인데요. 링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니까 패킷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해서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패킷 크기를 이 링크의 그 대역폭 밴드위드스로 나눠준 값이 이 트랜스미션 타임이 됩니다. 즉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예.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은 다르죠. 이걸 이게 패킷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든지, 여기서 이제 걸리는 시간, 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그 라우터가 결정을 하는데, 그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시간을 아주 줄여보자는 겁니다. 하이스피드로. 그게 하이스피드 IP 포워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하이스피드는 여기 라벨 나오죠. 라벨 스위칭 기술을 사용합니다. 라벨 스위칭 기술을요. 라벨 스위칭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라벨 스위칭 기술이라는 것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버추얼 서킷 네트워크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겁니다. 아이디어를 빌려온 겁니다. 이 라벨 스위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버추얼 서킷 네트워크 이 기술의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라벨 스위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차로를 아주 빨리 이 여기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버추얼 서킷 이 네트워크 기술을 갖고 와서 조금 바꿔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벨 스위칭이 동작하려면은 별도의 프로토콜이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게 이제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 제어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그것을 RSVP라고 합니다. RSVP 리소스 리저베이션 프로토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고속으로 IP 포워딩 고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제한 사항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미 여기 하나하나의 교차로가 노드라고 하는데요. 나는 교차로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노드입니다. 노드입니다. 그게 노드의 이런 뜻인데 노드에서의 딜레이는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또 노달 딜레이 포함됩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미션 딜레이고요. 아까 얘기한 링크에서의 딜레이, 트랜스미션 딜레이고 결국 이 노드에서의 딜레이는 이 프로세싱 딜레이와 큐잉 딜레이죠. 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이것 또한 여기서의 딜레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배웠으니까 알 겁니다. 트랜스미션 딜레이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차이를. 어쨌든 이 노드 교차로에서의 딜레이는 이 프로세싱 딜레이와 큐잉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프로세싱 딜레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패킷이 요 패킷이 여기 도착했을 때 그 빗 에러 링크를 지나오면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체크한다든지,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해서 어느 방향으로 내보낼지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아웃풋 링크를 결정하는데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보통 그 미리세컨드 이하죠. 이제 이 자체의 그 하드웨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미리세컨드 이하로 상당히 짧습니다. 노달 프로세싱 딜레이는요. 근데 문제는 이제 큐잉 딜레이죠. 큐잉 딜레이. 여기서 또 이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패킷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나가는 곳은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큐잉 딜레이가 일어납니다. 이게 못 빠져나가죠. 여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컨제스션, 라우트에서 트래픽이 얼마나 몰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 도로도 마찬가지죠. 예, 차들이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은요,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쪽 도로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컨제스션이 일어나죠. 이런 딜레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큐잉 딜레이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다시 볼까요? 포딩 테이블, 여기 하나의 교차로가 있고요. 패킷이 이제 들어오죠.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목적지 주소, 사실은 이게 32비트인데, 편의상 4비트 동안 표시했습니다. 목적지 주소를 도착하면은 이놈이, 이 목적지가 0111이구나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해서 아웃풋 링크가 2번이라는 것을 알고 이 2번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아웃풋 링크를 결정하는 과정은 포워딩 테이블을, 이놈이죠. 이 포워딩 테이블을 이렇게 룩업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큐잉 딜레이를 볼까요? 큐잉 딜레이는 두 곳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인풋에서도 일어나고 아웃풋에서도 일어나는데, 인풋에서 일어나는 딜레이를 한번 봅시다. 교차로가 있으면은요, 교차로가 있어요. 여기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여기서도 기다리고요. 이제 자동차 도로하고는 좀 다르죠.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여기에도 또 못 빠져나가 가지고 여기도 딜레이, 큐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 인풋 쪽에서 보자 이거죠. 인풋 쪽. 교차로에서 이제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에 교차로 시작점에서 죄송합니다. 시작점에서 기다리는 걸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게 이제 스위치 퍼블릭이,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교차로고요. 이게 교차로고, 인풋 쪽이라고 했죠. 인풋. 교차로의 인풋에서 인터넷으로 치면 이게 피지컬 레이어를 처리하는 라인 터미네이션,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처리하고요. 이게 1계층이고 2계층이고 3계층 네트워크 레이어, 이게 이제 포워딩 테이블을 룩업해서 여기서 이제 나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레이어 2, 레이어 1, 레이어 2, 피지컬 레이어, 우리가 비트 레이어로 처리를 하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도 그 이더넷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더넷이면은 이더넷 링크 레이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하드웨어 수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딜레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이가 일어나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라우팅 테이블 룩업 하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로 처리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Decentralized Switching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놈은 여기에 포워딩 테이블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놈은 또 이쪽에 포워딩 테이블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패킷을 위해서 여기에 포워딩 테이블이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 여기에 포워딩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우터의 포워딩 테이블은 모든 인풋에 이렇게 분산적으로 이렇게 제공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분산적으로 제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Decentralized Switching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Decentralized Switching의 그 목표, Decentralized Switching을 하는 이유는 아주 라인 스피드로 여기 들어오는 대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 라인에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거를 이제 중앙에 있는 그 센트럴 CPU 중앙에 물어보지 않고 이 자체에서 방향을 아웃풋 방향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Decentralized Switching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라인 스피드로 처리하기 위해서 Decentralized Switching을 사용하지만은 큐잉은 일어납니다. 왜 이게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은요, 여기서 큐잉이 일어납니다. 인풋 쪽에도 큐잉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아웃풋 쪽입니다. 아웃풋 쪽에 왔을 때 일단 교차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인풋에서 어떤 아웃풋으로 왔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못 빠져나가고 기다리는,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 그 트랜스미션 타임이 있으니까요. 빠져나가는 데는 트랜스미션 타임, 링크를 빠져나가는데 트랜스미션 타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막 이쪽으로 막 오면은요, 보내면은 여기서 이 트랜스미션 타임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 패킷이 이쪽으로 막 쏠리면은 여기서 큐잉이 일어납니다. 큐잉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여기서 링크 레이어에서 이쪽으로 빼내는 속도가 이 트랜스미션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큐잉이 일어납니다. 스위칭 퍼블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서 오는 방향도 이쪽으로 보내고,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버퍼링이 일어나죠. 버퍼링이 일어납니다. 큐잉, 버퍼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라벨 스위칭은 그 버추얼 서킷 방식의 그 네트워크에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빌려왔다 그랬죠. 그럼 버추얼 서킷을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버추얼 서킷. 예. 그래서 버추얼 서킷은 물론 이게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이지만은 약간 그 텔레폰 네트워크처럼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소스와 데스티네이션까지 패스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이 어떤 그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정해져 있는 패스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때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면서 그 버스, 예를 들어서 999번 이런 식으로 노선이 벌써 정해져 있다 그랬죠. 패스, 노선, 버스 노선, 노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99번을 달고 오면은 그게 이제 버추얼 서킷 아이덴티파이어인데 이게 VCI라 그러는데 버추얼 서킷 아이덴티파이어라 그러는데 이 999번을 달고 오면은 이미 999번은 패스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노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교차로에서 결정하기가 쉽죠. 999번? 그러면 너는 이쪽 길로 가야지.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라우터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스테이트가 뭐냐면은 999번은 어느 쪽으로 간다. 110번은 이 교차로에서 어느 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5번은 어느 쪽으로 간다. 하는 그 정보를,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노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스테이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링크나 라우트 리소스가 그 링크의 리소스는 밴드위드스고요. 이게 트랜스미션 타임을 결정하는 거니까 라우트의 리소스는 이 버퍼 공간입니다. 대기할 수 있는 버퍼 공간, 라우트 교차로에서 대기할 수 있는 버퍼 공간입니다. 그걸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통신 자원. 그래서 결국 버추얼 서킷은 이 교차로와 이제 링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전용 노선처럼 999번은 이 정도의 그 밴드위드스는 무조건 999번을 위해서 할당을 해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퍼 공간도 얘는 공간도 기다릴 수 있는 공간에 999번을 위해서 이 공간은 무조건 999번을 위해서 할당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꼭 버스 전용 차선처럼 그렇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차가 막 밀리더라도 버스 전용 차선은 그냥 전용으로 자원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막히고 갈 수 있듯이 이 버추얼 서킷도 이런 자원을 이렇게 전용으로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예를 들어서 버스 전용 차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토요일 오후라도 고속버스로 가면은 3시간 이내에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요, 버츄얼 서킷을 구현하는 방법은 하나의 버츄얼 서킷이 되려면은 먼저 패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999번 버츄얼 서킷이 있으려면은 이게 어디서 출발해서 어느 교차로를 어떻게 통과해서 목적지 어디까지 간다라는 이 노선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패스가 정해져야 되고요. 패스. 그 다음에 넘버가 부여돼야 됩니다. 이 999번이라는 넘버가 부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딩 테이블의 라우트에 along the path, 패스를 따라서 있는 모든 라우트에 999번이 들어오면은 이 길이 뭐 이렇게 라우트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겠죠. 이게 하나만 길이 아니고 뭐 이리 가라. 이게 2번 포트면은 이 999도를 2번 포트로 가라. 이런 엔트리 값이 여기에 스테이트로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엔트리라는 것은 이 999번 아니고 뭐 770번 버스는 뭐 3번으로 가라. 요 하나하나가 엔트리죠.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킷들은 버츄얼 서킷 네트워크에서 패킷들은 각각 이 버스가 오면 버스 앞에 이게 999번 이런 걸 달고 있듯이 이 버츄얼 서킷 넘버를 달고 갑니다. 네. 목적지가 아니고요. 목적지 어디 가느냐 이게 아니고 999번을 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버스 노선하고 다른 차이점이 이 버츄얼 서킷 넘버는 똑같은 999번인데 여기는 뭐 885번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게 77번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뀝니다. 자꾸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츄얼 서킷 방식에서는요, 본연적 네트워크 레이어가 먼저 패스를 잡기 위해서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렇게 라우터를 경과해서 이렇게 목적지까지요. 목적지까지 initiate call, incoming call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이제 그래 우리 이제 버츄얼 서킷 하나 열자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콜 커넥티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패스가 정해지고요. 노선이 정해지고 그 노선에 여기에 얘들이 어떤 스테이트 값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그 시그널링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니시에이트 콜하고 그 다음에 인커밍 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억셉트하고 이게 콜 커넥트 되는 데까지 이 경로를 따라서 라우터들이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는 데까지를 이게 되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을 시그널링 프로토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품으로 나와 있는 시스코에서 이 제품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라우터가 그 이름입니다. 이름 시스코 이름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이라고 해서 MPLS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스코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는 고속 하이스피드 IP 포워딩을 한다. 뭐를 이용해서? 고정된 길이의 라벨을 이용해서. 라벨. 버스 노선은 뭐 10번도 있고 어떨 때는 뭐 999번도 있고 뭐 어떨 때는 1000번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이 라벨은 똑같습니다. 숫자가 뭐 4자릿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다 4자릿수만 사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요. 라벨을 사용해서 그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내가 트레이스 구글을 한번 해봤는데 이 보면은 알겠지만은 시간이 중간에 10개 정도의 라우트를 거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뭐 31ms면 갔다 오는데 그렇게 빠르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빠른 이유가 이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에 의한 라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 MPLS는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하이스피드 고속의 IP 포워딩 뭐를 사용해서 고정된 길이의 크기의 라벨을 사용해서 IP 주소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라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빠른 결정이 가능하죠. 999번 걔는 저리 보내. 이게 아주 빨리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디어는 버추얼 서킷으로부터 빌려왔다. 그렇지만은 이 MPLS에서 그러면 목적지 IP 주소가 없느냐? 그냥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원래 IP 패킷은 이렇게 되어 있죠. IP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링크 레이어 프레임이 있고요. 링크 레이어 헤더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이를 얘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레이어 2 헤더고요. 이게 레이어 3 헤더입니다. 근데 레이어 2 헤더와 레이어 3 헤더 사이에 여기에 MPLS 헤더가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MPLS 헤더가. 이 MPLS 헤더가 비집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MPLS 헤더에 픽스드 랭스요. 고정 길이가 이게 이제 20비트입니다. 20비트의 고정 길이의 이 라벨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 다음에 expire 중량간이고요. TTL 중량간입니다. 여기 라벨이 들어갑니다. 라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IP 헤더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 IP 헤더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MPLS 기능이 있는 라우터
이거를 우리가 라벨 스위치드 라우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포워딩 테이블을 룩업하는 게 아니고요. 인스펙트 조사하는 게 아니고 라벨 값 아까 그 999번 버스 값에 입각해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나가는 출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MPLS 포워딩 테이블을 우리가 이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바뀝니다. 이거는 스테이트. 그래서 이게 IP 포워딩 테이블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인 그 IP 포워딩 테이블하고는 다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이 만들어준 그 뭐 RIP나 뭐 BGP 이런 것들이 만들어준 그 포워딩 테이블하고는 다릅니다. 이 MPLS 포워딩 테이블은요. 예. IP 포워딩과는 다르죠. MPLS 포워딩은요. 그래서 그 MPLS에서는 그 플로우라는 개념을 정립을 해요. 플로우라는 개념을 정립을 해서 여기에 그 플로우의 라벨을 부여를 합니다. 예. 플로우라는 개념을 정립해서 그러면 이 플로우는 어떻게 정립되느냐? 그 데스티네이션 IP 주소와 출발지 IP 주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플로우 라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라우터를 거쳐서 뭐 이렇게 거쳐서 목적지에 왔다고 합시다. 목적지 컴퓨터가 여기 있으면 여기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왔든지 간에 여기 목적지 원래 IP 라우팅에서는 IP 어드레스를 보고 온 경우에서는 여기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 왔는 경우에는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동등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길이 또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또 연결되어 있다. 여기도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네. 그 여기서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는 경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는 경로가 여기서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는 경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예. 경로가 그 동일한 목적지여도 얘가 IP 포워딩을 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IP 포워딩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패킷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라벨 스위치에서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예, 이렇게도 어떤 플로우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MPLS에서는 만약에 어떤 링크가 페일이 일어나면요, 이게 링크가 이쪽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부서졌다. 예, 부서졌다고 하면은 바로 다른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라우트, 플로우를 다시 정리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이전 슬라이드에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여기서 다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패켓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 여기서 오는 패켓도 이렇게,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왔으면은 여기서 왔던 여기 오면은 여기서는 목적지가 같으면은 모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포딩 테이블은 여기서는 똑같은 걸 사용하니까요. IP 라우팅에서는. 그래서 이 패스란 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만 가지고 패스가 결정이 나는 거죠. IP 라우트에서는요. 예. 근데 이제 MPLS 라우터, 물론 뭐 IP 라우터도 할 수 있고요. MPLS 라우터는 이처럼 여기서 시작해서 온 것은 이렇게 노선이 정해져 있고요. 같은 목적지이지만은 여기서 온 거에 대해서는 노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IP 라우팅은 목적지 주소만 가지고 패스를 정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가게 그렇게 돼 있는데 비해서 이 MPLS 라우트에서는 데스티네이션하고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에 입각해서 패스를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패스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어떤 링크가 부서졌을 경우에 이게 뭐 부서졌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던 게 부서지면은요, 바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빠른 복구가 가능하죠. 예. 예, MPLS 시그널링에 의해서 그 플로우 스테이트가 각각 라우트에 만들어집니다. 여기 만들어진 요게 플로우 스테이트예요. 여기 만들어진 플로우 스테이트고 요 라우트에 R3에 만들어진 플로우 스테이트가 요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R2 라우트 2에 만들어진 플로우 스테이트가 요거고요. 여기 요겁니다. 플로우 스테이트. 그래서 이게 이제 MPLS 라우터는요. RSVP TE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RSVP 시그널링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패스를 따라서 MPLS 라우터 중간에 있는 이 모든 MPLS 라우터요. 여기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IP 라우터고 이거는 MPLS 라우터인데 IP 라우터에서 여기 보면은 목적지 IP 헤더의 목적지가 요거 A지만은 여기 보면은 아웃풋 레벨이 10
아웃풋 레벨이 10을 달고 가고 0으로 가라. 아웃풋 인터페이스 0으로 가라. 이 0으로 갔죠. 요거에 가격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아웃풋 레벨이 10을 달고 갖는 거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을 달고 갔겠죠. 라벨을 10을 달고 갔겠죠. 그럼 얘는 인풋 레벨이 10을 달고 왔으면은 10이 들어왔으면은 라벨이 10을 들어왔으면은 아웃풋 라벨이 6번을 달고 가는데 1번 인터페이스로 내보내라. 그 1번 인터페이스로 내보내는데 라벨을 이번에는 6번을 달고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6번으로 라벨이 6번이 들어오면은 데스티네이션 A로 아웃풋 링크 제로 방향으로 내보내주라. 예. 그러면은 요 R4에서는 이런 스테이트 여기서는 이제 목적지 A 요거는 일반 IP 라우터니까 목적지 A로 가려고 하는 게 여기 들어온 거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R4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예. 또 다른 걸 하나를 볼까요? 여기서 들어온 거는 요거라고 합시다. 같은 목적지 A인데 이렇게 들어온 거는 A로 가려고 들어왔지만은 아웃풋 레벨이 8번으로 1번으로 나가요. 이렇게 내보내게 되고 8번을 달고 내보냅니다. 라벨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R2에서는 8번이 들어오면은 이 8번 라벨 8번이 들어오면은 아웃풋 6번으로 내보내고 0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0으로 내보내는데 6번을 라벨을 달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은요, 여기 오면은 6번을 들었으니까 0번으로 내보내니까 A에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건 여기서 이걸 따라가고요. 이걸 따라가고요. 이걸 따라갑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이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패스를 잡아주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999번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뭐 시장한테 결제를 맡아가지고 노선을 허가를 해주고 뭐 이런 과정이 그 오프라인에서 일어나지만은 여기서는 다 온라인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노선이 정해지는 것도 바로 그 플로에 대해서 어떤 흐름에 대해서 플로우가 이제 어떤 소스에서부터 어떤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그 트래픽이 있으면은 그 트래픽에 대해서 먼저 패스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경로를 잡는 거죠. 경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돌아오면서 이게 리저브 메시지라 그러는데 예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약이라는 것은 리소스를 예약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predictable 서비스가 가능한 거니까요. 리소스 C
리소스 예약을 해야 되죠. 이 리소스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링크 측면에서는 밴드위드스, 대역폭, 그 다음에 교차로, 노드 측면에서는 버퍼. 이거를 자원을 예약을 하는 겁니다. 리저브에서요. 이 리저브에서요. 오면서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티브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패스 메시지와 리저브 메시지를 합해서 우리가 이것을 RSVP 시그널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면은요, 중간에 있는 여기에 이제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테이트를 따라서 라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버스가 이제 가면서 일이 들어가는 버스는 이쪽으로 보내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죠. 그 데이터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RSVP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요. RSVP 시그널링은 리소스 리저베이션 프로토콜 시그널링의 약자고요. 먼저 샌더가 패스 메시지를 목적지에게 보냅니다. 그때 그 어떤 플로, 내가 패켓을 뭐 어느 정도 양을 보내겠다 하는 그 특징, 트래픽의 특징을 적어줍니다. 예, T스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T스펙은 또 뭐와 관련되느냐면, 이 트래픽은 내가 링크를 어느 정도 크기로 예약을 해야 되겠다. 밴드위드스 얼마 정도 예약을 하고, 버퍼 공간, 교차로에서 버퍼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거를 뭘로 표현하느냐면은 T스펙으로 명시를 해서 패스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중간 라우터, 이 중간 목적지를 향해서 중간 라우터를 패스 메시지가 지나가면서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길이 열린다는 까지 아직까지 예약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리시버가 이제 리저베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저베이션은 이 T스펙에 입각해서요, 이거를 반영해 주는 거죠. T스펙. 그거를 반영하는 것을 R스펙이라고 합니다. R스펙. 너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어. 링크 밴드위드스는 이 정도 예약해주면 되고, 너는 버퍼 스페이스는 이 정도 예약해주면 되겠다. 라고 R스펙으로 반영해 줍니다. 이 T스펙에 입각해서 R스펙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R스펙을 반영해서요, 플로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 중간중간 라우터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RSVP 시그널링의 특징은, 이 RSVP 메시지는, 패스와 리저브 메시지는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스테이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 목욕탕에 가면은 어떤 목욕탕에 가면은 수도를 누르면은 물이 나오죠. 근데 한 뭐 30초 정도 물이 나오면 자동으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물을 쓰고 싶으면은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되죠. 또 물이 나오고. 또 30초쯤 되면은 또 한 번 눌러줘야 되고 계속 눌러줘야 됩니다. 리프레시로.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물을 틀어놓은 채로 그냥 가버리면은 그게 낭비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RSVP도 패스와 리저브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스테이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리저베이션은 T스펙에 입각했어요. 미러드 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R스펙이 결정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인터넷이 우리가 아주 속도가 빠른데요, 요새.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인터넷이 속도가 빠른 이유. 인터넷이 교차로로 이렇게 돼 있죠, 교차로. 자동차 도로로 치면 이렇게 교차로로 돼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 링크는 지금 뭐 거의 인터넷에서는 이게 광섬유, 이 대서양 태평양 바다 밑에 강섬유가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깔아놨고요. 그래서 빠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차로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한 MPLS 라우터를 사용해서 빠르고요.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인터넷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여기 미국이 있고요. 남아메리카가 있고 여기 아시아가 이렇게 있고요. 뭐 그다음에 유럽이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글 서버가 여기 미국에만 있다고 합시다. 전 세계에서 다 억세스 한다 그러면은 예? 이게 아무리 이 도로가 이렇게 깔려 있어도 이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이 구글 같은 데서는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아예 똑같은 이 데이터 센터를 아시아에도 두고 유럽에도 두고 아프리카에도 두고 남미에도 두고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 되면은 따라서 모든 데이터 센터가 동기가 되어 가지고 항상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구글을 사용할 때는 여기에서 응답을 받으면 되죠. 미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유럽에 있는 구글 데이터 센터나 미국에 있는 구글 데이터 센터나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인터넷 트래픽 중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이 뭐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들 정보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 트래픽들 그게 지금 인터넷 트래픽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렇게 북미만 하더라도 이렇게 10개나 이렇게 있고요.
유럽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예. 아시아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아시아는 보면 싱가포르가 있죠. 대만이 있죠. 인도가 있고요. 타이완이 있고요. 타이완이 있고. 물론 이것들은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근데 대세에서 중국에 둘 수는 없잖아요. 중국에. 이거 안 되죠. 물리적으로 중국에 두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완이 되는데 똑같은 효과죠.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타이완에 이게 부서진다. 그러면은 뭐 아시아는 다 예. 망합니다. 구글 서비스 못 받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를 통해서요, 하이스피드, 고속 IP 포워딩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라벨 스위칭이라고 하고요. 특히 그 시스코에서 이름을 붙이기를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걸로 MPL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PL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소스 리저베이션 프로토콜이 있어야 됩니다. RSVP, 시그널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스 메시지, 리서브 메시지, 메시지에 의해서 자원이 할당되는데 그 T스펙, 패스 메시지에서는 T스펙, 이게 반영되어서 미러도 돼가지고 리저브 메시지에서 R스펙으로 자원이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리저베이션 프로토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번 주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